안토 골드필드 왕립 마법학원 1학년 신입생, 지금 기말고사와 관련된 큰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론 과목은 거의 만점인데 가장 중요한 실기 과목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과제는 마법 생물과 계약을 맺는 건데 사실 약한 딱정벌레 같은 생물과 계약만 해도 과목을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안토는 이걸 도무지 해내질 못해.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선생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 내일 회의 전까지 반드시 마수와 계약을 맺어야 계속 다닐 수 있대. 안토의 어린 시절 친구 릴리아 쿠델페이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계속 안토의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서 과연 그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 걱정뿐이야.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도 맞설 각오가 되어 있어. 긴장 가득한 어느 오후 안토는 왕립 마법학원 도서관에서 마법 서적을 찾아 헤매고 있어. 내일 회의 전까지 과제를 끝내지 못하면 학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두꺼운 책들이 잔뜩 펼쳐져 있는데 모두 마법에 관한 거지만 마술을 소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은 없어. 안토는 한숨을 쉬며 하늘 높은 책장들을 바라보며 뭔가 쓸만한 걸 찾길 바래. 그러다 책 한 권이 뚝 떨어졌어. 표지는 낡고 색도 바래서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나는데 또 이상하게 고풍스러워 보였지. 뭔가 끌려서 안토는 그 책을 가져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안토는 책을 펼쳤지. 고대 문자가 페이지마다 나타났고 곧바로 이게 소환서임을 깨달았어. 특별한 소환진에 대한 설명 부분을 넘길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망설임 없이 안토는 지침대로 소환진을 정성스럽게 그렸고 적힌 주문을 큰 소리로 외웠어. 갑자기 소환진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이며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어. 그 순간 안토는 진짜 소환의식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떨어뜨려 마법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했어. 찬란한 빛이 둘러싸고 소환진 중심에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 눈앞에 엄청 섹시한 소녀가 나타난 거야. 어깨까지 오는 긴 땅은 머리 굽은 뿔과 부드럽게 긴 꼬리까지. 이건 진짜 악마가 틀림없어. 근데 안토가 가장 당황한 건 그녀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어. 그녀의 완벽한 몸매가 전혀 가려지지 않고 드러난 거지. 부끄러움이 순식간에 몰려와 얼굴이 빨개지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소녀는 안토를 바라보며 다가왔고 날카로운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어.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 나를 소환한 목적이 뭐냐? 잠시 후 안토가 정신을 가다듬고 약간 더듬거리다가 용기 내어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말했다. 나는 네가 내 마사자가 되어주길 원해. 그 말을 꺼내자마자 안토 내부 깊은 곳에서 거대한 힘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심지어 소환된 악마조차도 그가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사이의 계약이 즉시 체결되었다. 반짝이는 인장이 소녀의 가슴과 안토의 손에 새겨지며 서로의 연결이 확실해졌다. 계약이 완성된 것을 느낀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토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인 채 마력 가득한 키스를 그의 입술에 남기며 그의 마력을 흡수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보묘, 300년 동안 봉인된 악마다. 계약이 완성된 후 보묘는 정식으로 안토의 마사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모든 요구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안토가 처음으로 요구한 건 꽤 간단했다. 제발 옷 좀 입어줘. 보묘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녀가 선택한 복장은 상황을 덜 민망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오히려 안토를 얼굴이 새빨개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섹시하면서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잠시 당황한 후 보묘는 미소 지으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정할게. 너의 마력은 진짜 강력해. 대부분 마사자에게 이 에너지는 마치 독과 다름없지. 그래서 아무도 더 너와 계약 맺길 두려워했어. 그 말을 듣고 안토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왜 이렇게 강력하고 똑똑한 악마인 보묘가 자신과 계약을 받아들였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계약을 깨버릴 수도 있었고 원한다면 그를 죽일 힘도 충분했는데 말이다. 보묘가 부드럽게 웃으며 눈빛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나는 수세기 동안 그 책 속에 갇혀 있었어. 너가 나를 그 영원한 감옥에서 풀어준 사람이야. 내 마사자가 되는 건 자유를 얻기 위한 너무나도 싼 대가였지. 다음 날 안토는 계약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다. 교사를 만났을 때 그는 보묘를 의심하며 그녀를 평범한 여성으로만 여겼고 특별한 점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보묘가 진실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힘차게 옷 한쪽을 잡아당겨 가슴에 빛나는 계약 인장을 드러냈고
선생님은 이를 부인할 수 없었다. 이 확인으로 안토는 공식적으로 2학년으로 진급할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수업 중 보묘의 존재는 분위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계속 안토에게 달라붙고 장난치며 심지어 반 친구들 앞에서 그를 껴안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안토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의 숨겨진 친구 릴리아 쿠델페이트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릴리아는 질투로 얼굴이 새빨개졌고 보묘가 수업 중에 계속 안토와 다정하게 지내는 걸 참지 못했다. 선생님은 보묘에게 주의를 주려 했지만 마사자가 주인 옆에 앉는 걸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 부드럽게 타일러야 했다. 결국 릴리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수업 내내 보묘가 안토를 껴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교실에서 크게 소리치며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그녀를 복도 밖에 나가서 벌을 서라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릴리아는 안토를 찾아가 모든 걸 명확히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가 이기면 넌 보묘를 방에 가둬두고 정말 필요할 때만 불러야 해. 릴리아의 제안에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그 옆에 있던 보묘는 그 말을 듣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발적인 목소리로 역조건을 내걸었다. 내가 지면 지금부터 네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해야 해. 그 말을 들은 릴리아는 몇 초간 멈칫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스며들며 얼굴은 더 붉어졌지만 중요한 도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안토와 릴리아의 대규모 마법 대결이 왕립학원의 마법 경기장에서 열렸다. 모든 학생들은 관중석 주변에 모여 열광했고 누구도 두 친구의 맞대결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든 시선이 릴리아에게 집중되었다. 그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시 릴리아는 강력한 바람 정령을 소환했다. 이 정도 실력은 이 나이대 학생에게 매우 드문 일이었다. 바람 정령의 등장은 군중을 놀라게 했다. 이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릴리아는 오랜 전통의 명문 마법사 가문 출신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강력한 혈통을 이어왔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거센 회오리 바람을 발사하며 안토를 향해 강력한 첫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 공격은 보묘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압도적인 속도와 힘으로 그녀는 안토 앞에 나타나 회오리 바람의 모든 피해를 막아냈다.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묘는 태연히 서서 릴리아의 폭풍을 마치 산들바람처럼 가볍게 막아냈다. 보묘가 미소 지으며 순식간에 릴리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을 했다. 상대방을 간지럽힌 것. 갑작스러운 공격에 릴리아는 참지 못하고 민망한 신음소리를 내며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고 특히 남학생들은 눈을 뗄 수 없었다. 얼굴이 붉어져 부끄러움에 휩싸인 릴리아는 완전히 패배를 인정했다. 이제 그녀는 보묘와 안토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경기장을 내려오면서 안토는 특별한 요구는 하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바란 건 릴리아가 보묘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릴리아는 너무 놀라 조건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며 감탄했다. 그들은 다가가 손을 맞잡으며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악수는 조금 이상했다. 보묘의 눈빛은 교활함으로 가득했고 릴리아는 방금 전 일들로 인해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 밤 보묘는 경기에서 이긴 보상을 요구하기로 결심했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보상은 안토의 마력을 조금 나누어 받는 거였지. 대부분 사람들은 보묘 같은 악마의 강력한 힘을 견디지 못해 속에서 터지거나 마력이 다 빠져 말라버리는데 안토는 달랐어. 맺은 계약 덕분에 안토는 자기 마력과 보묘의 마력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묘는 항상 그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지. 또 마력 빨아들이는 키스라니. 안토는 보묘의 제안에 한숨을 쉬었어. 보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이 반짝거리는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지. 키스만 하면 지루하잖아. 이번엔 다른 걸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안토는 걱정이 가득했어. 아니야, 키스만으로 충분해. 그는 재빨리 거절하며 보묘의 이상한 아이디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 어느 날 평화로운 왕립 마법학원에서 고위 마귀 하나가 갑자기 통제를 벗어나 학교 안으로 뛰어들었어.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 무서운 괴물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도망쳤지. 그때 안토와 보묘가 현장에 나타나 마귀와 정면으로 맞섰어. 거대한 괴물이 포효하며 보묘에게 돌진해 공격하려 했어. 하지만 순간 보묘는 가볍게 손을 들어 손가락을 딱 튕겼어. 즉시 마귀는 하늘로 솟구쳐 사라져 아무도 볼 수 없게 됐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건이 너무 빨리 일어나 학원 전체가 멍해졌어. 아무도 보묘의 간단한 행동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줄 몰랐으니까. 그 사건 이후 다음 개강식에서 학원 전체는 교수들의 연설 대신 보묘와 안토에게 시선이 집중됐어.
그들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졌지. 보묘의 비범한 힘뿐만 아니라 손가락 튕기기 하나로 용을 하늘로 올려버린 사건 때문이었어. 학원 내내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고 수업 중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 보묘가 안토 옆에서 계속 달라붙어 껴안고 있어서 아무도 집중을 못했거든. 선생님들이 주의를 줘도 강력한 마귀인 보묘가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뻘쭘해졌다는 걸 다들 알았어. 수업 끝나고 또 다른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 렉스 5학년 학생이자 학원의 유명한 드래곤 기사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안토와 보묘 앞에 나섰어. 렉스는 자기 드래곤을 위해 복수하러 왔는데 보묘가 손가락 튕기기로 용을 하늘로 올려버려 모욕했다는 거야. 렉스는 자신의 드래곤을 위해 복수하러 왔어. 그 드래곤은 뱀 여자가 손가락 하나로 하늘로 날려버린 걸로 인해 모욕당했다고 생각해. 그는 이렇게 가녀린 뱀 여자가 아무런 속임수 없이 강력한 드래곤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렉스는 뱀 여자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비밀이나 속임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해. 뱀 여자와 렉스의 논쟁이 점점 격렬해지는 동안 안토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는 갑자기 렉스 뒤로 몰래 다가가 마법을 준비해.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렉스를 얼려버렸고 그는 꼼짝도 못하게 됐어.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 더 이상의 굴욕을 참지 못한 렉스는 거대한 마수 공룡을 소환해 안토와 보머에게 한 방 먹이려 했어. 그 괴물은 불꽃같이 눈을 빛내며 포효했고 두 사람에게 돌진할 준비를 했지. 주변 학생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볼 엄두를 못 냈지만 보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 공룡이 공격하려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안토를 안고 어젯밤 그가 준 마력을 모두 전해줬어. 보머의 마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고 안토의 빈결 채술 스킬을 직접 강화시켜줬지. 안토의 손에서 날카로운 얼음 기운이 폭발하며 주변을 뒤덮었어. 거대한 얼음벽이 나타난 뒤 강력한 한파가 마수 공룡을 향해 날아가 완전히 얼려버렸지. 괴물은 저항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끝났어. 렉스는 5초 동안 멍하니 서서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어. 집에 돌아온 후 보머는 안토의 학업 진전에 관심을 보였어. 그녀는 안토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 이대로 공부하면 진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 보머는 갑자기 현실적으로 변해서 뜻밖의 제안을 했어. 만약 내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라면 내가 너 대신 재산을 털어줄 수도 있어.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공부 안 해도 너는 당장 산더미 같은 돈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안토는 그런 말에 관심 없었어. 그가 갈망하는 건 부가 아니라 뛰어난 마법사가 되는 거였으니까. 이 나라에서 마법사는 동, 은, 금, 견습 내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어. 동급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학생에겐 큰 성취야. 왜냐하면 은급까지 오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 안토에게 가장 높은 목표는 금급도 아니고 백금급이야. 모든 마법사가 꿈꾸지만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최고 등급이지. 이 말을 들은 보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눈빛이 반짝였어. 내가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게.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 먼저 내 마력을 조금만 내게 줘. 다음 날 아침 학원에서 2학년 학생 마크 핀스톤과 릴리아가 안토에게 다가왔어. 마크는 안토가 상급생을 박살냈다는 소식에 신나했지. 그는 귀족 가문 출신이라 항상 하녀 한 명이 따라다니며 돌봐주고 있었어. 그 여자는 셰릴이라고 불렸고 마크를 언제나 전적으로 지원해줬지. 세 사람은 곧 교장에게 불려가 2학년 대표 선발을 위한 특별 도전에 참가하게 됐어. 공정함을 위해 그중 한 명만 대표로 뽑히는 거였지. 교장은 6시까지 요정꽃을 가져오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경연을 열기로 결정했어. 요정꽃은 극히 희귀한 식물로 약재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마크는 초대 없이도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대표가 될 기회를 노렸지. 안토는 자격도 안 되는 녀석이 출마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어. 자신은 9과목이나 낙제했는데 말이지. 경연이 시작되자 마크는 마수 소환부터 하고 빠르게 요정꽃을 찾으러 달려갔지만 이 숲에는 육식, 식물 등 위험이 가득했어. 셰릴은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크를 구하려다 포기했지. 한편 요정꽃은 높은 나무 위에 있었고 거기에는 3개 머리를 가진 개가 지키고 있었어. 릴리아에게 이 도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왜냐면 은신약을 챙겨왔거든. 약을 마신 후 릴리아는 몸은 투명해졌지만 옷은 그대로 보여서 당황했지. 이 상황에서 꽃에 접근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만 했어. 릴리아가 움직이는 동안 안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 그래서 보머가 나서야 했지.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보머는 안토의 마력을 조금 빨아들였어.
그때 경비견들이 릴리아의 냄새를 맡고 짖기 시작했어. 릴리아는 위험을 감지하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지. 안토는 영웅처럼 삼두견과 맞서서 릴리아가 요정꽃을 가져갈 기회를 만들었어. 마력을 충분히 빨아들인 보머는 활기를 되찾고 결계를 만들어 강력한 한 방을 날렸어. 순식간에 걔는 완전히 사라졌지. 그 사이 릴리아는 재빨리 요정꽃을 따냈어. 하지만 그녀는 그 꽃을 안토에게 주기로 했어. 그가 이 결과를 받을 자격이 더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릴리아가 기뻐하던 중 은신약의 효과가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옷이 드러나 당황한 그녀는 놀라서 요정꽃이 바람에 날려가 버렸지. 셰릴은 마크를 끌고 돌아가던 중 우연히 떨어진 꽃을 발견했어. 안토와 릴리아도 그 장면을 동시에 봤어. 둘은 즉시 꽃을 셰릴에게 넘기기로 했지. 안토는 보모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기로 했어. 첫 입을 먹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즐거움으로 반짝였어. 달콤하고 시원한 맛의 보모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지. 놀랄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보모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무려 500년 차이가 나거든. 그녀한테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은 낯설면서도 매혹적이었어. 보무요가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찬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어. 안토는 고개를 들어 올려 깊고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용 기병단을 봤지. 이 용들은 바로 용기사단 소속이야. 용을 탄 기사들이 나타나면 언제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지. 특히 이 팀의 창설자가 바로 크리드라서 더욱 그렇지. 그는 왕립 마법학원의 황금 등급 마법사 중 한 명이야. 크리드는 용 조종 능력으로 명성이 자자할 뿐 아니라 학생회 운영진으로서 권력과 명망도 엄청 높은 인물이야. 안토는 용기사단과 특히 크리드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 아직 재학 중인데 황금 등급에 오른 5명 중 1명이니까 학창시절에 이런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토는 더욱 동기부여가 됐지. 황금 등급 마법사들은 강력한 마법력뿐 아니라 학원 전체의 존경을 받으며 교수들조차도 그들 앞에선 고개를 숙여. 모두 학생회 집행부에 속해 있어서 마법학원 세계에서 거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안토는 마음속으로 자신도 언젠가 그 황금 등급 마법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미래를 꿈꿨어. 하지만 그 생각이 한창 무르익을 때 보무요가 갑자기 몸을 바짝 붙여서 그녀의 가슴이 그의 얼굴에 딱 달라붙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안토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 보무요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을 이용해 놀리기도 하고 비밀 연구를 위한 정보도 캐내고 있었지. 돌아가는 길에 안토 보무요, 릴리아는 학원의 북적이는 복도를 지나갔어. 앞쪽에 용기사단 5명 멤버들이 눈에 띄자 학생들이 자연스레 흩어졌지. 용기사단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자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어. 예리한 눈빛의 크리스가 안토 일행을 지나가다가 보무요를 보고 잠시 멈췄어. 크리스의 눈빛은 뭔가를 깨달은 듯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지. 밤이 깔린 학원에서 크리스는 지체 없이 용기사단의 주요 멤버들, 특히 릭과 그의 동생을 소집했어. 고급스러운 의자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한 명씩 훑어보다가 릭에게 시선을 멈췄지. 어떻게 후배 학생에게 질 수가 있지? 크리스가 소리쳤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했어. 그녀에게 용기사단 멤버가 약한 자에게 지는 건 단순한 개인 패배가 아니라 팀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였거든. 한치의 자비도 없이 크리스는 릭을 세게 걷어차서 그가 뒤로 넘어지며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며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지. 상처투성이 몸으로 릭은 억울한 눈빛을 하며 간신히 일어섰지만 방역은 하지 못했어. 크리스가 다가와 차갑게 내려다보며 협박하듯 말했다. 드래곤 기사단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럼 무릎 꿇고 빌어 아니면 내 신발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아. 크리스의 눈빛엔 한 점 자비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즐기는 포식자처럼 권력의 쾌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릭이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불타올랐다. 절대 안 돼, 그가 소리쳤다. 차라리 죽음을 면하는 게 그런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크리스는 차갑게 웃으며 등을 돌렸지만 쉽게 놓아줄 생각은 없었다. 릭은 명예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 크리스가 주목하는 자, 즉 안토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릭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안토를 만났다. 그는 평범한 얼굴로 대화를 청했지만 속은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야, 공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릭이 안토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다. 솔직한 성격의 안토는 주저없이 답했다. 공룡 진짜 멋지지, 보기만 해도 압도돼. 릭도 멋지긴 한데 약해 빠졌어. 그런데 크리스는 그런 녀석들을 쉽게 조종하지.
릭은 경멸 섞인 말투로 크리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크리스가 드래곤 기사단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는 방법을 말했다. 학생회 운영 방식과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모두 통제하는 일까지. 릭의 이야기는 안토에게 크리스의 진짜 힘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을 심어주었다. 크리스의 오만함을 견딜 수 없었던 안토는 다음 날 그녀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는 학원의 최고위 계급과 자신의 진짜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다음 대결 장소가 정해졌고 이제 우리는 학교 최고위 계급을 가진 자의 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싸움이 절정에 이를 때 크리스가 높은 곳에 서서 의심할 여지 없는 동료 풍마수 부풍 모셔우를 소환했다. 치명적인 폭풍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그 존재였다. 그녀의 거만한 눈빛이 안토와 베르머를 훑으며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베르머는 상대의 압도적 힘을 느끼고 즉시 안토의 입술에 입을 대어 소중한 마력을 조금씩 흡수했다. 크리스는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거대한 화염구가 날아와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빛과 열기가 공간을 태웠다. 베르머는 재빨리 안토 앞에 서서 결계를 세워 그를 보호했다. 공격을 막았지만 열기는 스며들어 그녀의 피부를 붉게 달아오르게 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크리스는 연속으로 화염구를 쏟아냈다. 불꽃이 베르머의 하얀 피부에 닿을 때마다 화상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베르머는 의지를 굳게 다지며 반격하지 않고 오로지 안토에게서 흡수한 마력을 모두 그에게 집중했다. 그때 안토의 몸에서 차갑고 맑은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주변에 얼음 조각들이 떠올라 날카로운 화살처럼 크리스를 향해 날아갔다. 그 공격이 크리스를 쓰러뜨릴 듯했지만 그녀의 풍마수가 재빨리 모든 얼음을 막아내어 주인에게 닿지 못하게 했다. 크리스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풍마의 날개는 시간과 공간을 가르듯 부드럽게 휩쓸며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그녀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했다. 주춤하지 않고 베르머는 크리스가 위에서 쏟아붓는 화염구들을 계속 막아냈다. 몸은 점점 더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임을 알고 있었다. 안토의 임무는 지금 마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베르머는 격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안토를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굳건히 서서 크리스의 힘을 막아내며 완벽한 방역 기회를 기다렸다. 한편 안토는 자신의 몸속을 흐르는 마력을 온몸으로 느꼈다. 인간의 마력과 마수의 힘이 결합되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멀리서 크리스의 눈동자의 의심이 번뜩였다. 그녀는 공기 중 변화를 감지했다. 안토의 강력한 마력이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학원 전체가 숨죽인 채 긴장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스의 화염 공격이 빗발치듯 쏟아져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안토는 마력 축적을 완료했다. 그의 몸에서 빛이 점점 강렬해지며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안토의 풍부한 마력은 크리스를 분명히 두렵게 만들었다. 안토가 얼음 공격을 날리자 그것은 거대한 얼음판이 되어 크리스에게 돌진했다. 기다리지 않고 크리스는 즉시 방역을 가해 얼음판을 부숴 피해를 입지 않으려 했다. 얼음이 부서져 떨어지자 그녀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잠깐 불안이 스쳤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안토와 베르머는 특별한 수정 덕분에 몰래 크리스 뒤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바람처럼 빠르고 가볍게 움직였다. 안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몸을 낮추며 결의에 찬 눈빛을 반짝였다. 그는 크리스 뒤에 바짝 붙어 내려찍으며 수정 얼음판을 그녀에게 겨냥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모두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크리스가 잠시 몸을 돌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이겼다. 전혀 예상치 못한 화려한 승리였고 학원은 이 결과에 폭발했다. 명성과 실력 면에서 크리스가 우위였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안토가 상황을 뒤집고 경기 챔피언이 되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하며 안토의 이름을 외쳤다. 이 승리로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게다가 내 이미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기 시작했어. 안토 평범한 2학년 학생에서 갑자기 학원의 스타로 떠올랐지. 주변 여자애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인 받아내고 웃음소리와 칭찬이 끊이지 않아. 그 와중에 안토의 절친 릴리아는 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해. 원래 조금 질투가 있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여자애들 사인 요청을 보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지. 안토는 군중 한가운데서도 릴리아의 태도를 놓치지 않았어. 그녀의 눈빛엔 전혀 즐거움이 없지만 애써 감추려 애쓰고 있더라고. 그때 시합 감독인 옵시디언 선생님이 다가와 안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
진지한 태도로 용기를 칭찬하면서도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걸 잊지 않았지. 오늘 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살짝 경고하는 말투였어. 그 말에 안토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지함을 이해했지. 여자애들 무리가 옵시디언 선생님에게 관심을 돌리자 학원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을 보며 안토가 장난스런 미소를 지으며 릴리아를 봤어. 농담 삼아 선생님도 내 취향이야. 이 말에 릴리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엄청 화가 났어. 시합에서 패한 후 크리스는 꽤 불쾌한 벌을 받아야 했지. 그때 친한 동료가 다가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 크리스 도대체 무슨 짓이야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 드래곤 기사단장으로서 이건 모욕 같은 일이었어. 그런데 크리스는 씁쓸한 미소를 띠며 변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 신뢰 없으면 어떻게 리더를 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인정했어. 조용한 사과는 백에게 새로운 이해를 전했지. 진정한 존중을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백은 크리스의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한편 다른 곳에선 안토가 꽤 난처한 개인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 매일 밤 보미오가 그를 키스해. 마력을 빼앗는 방법인 걸 알지만 매번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할 수밖에 없지. 그 느낌이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어. 이 상황이 보미오에게 키스당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안토는 서둘러 도서관으로 달려가 옵시디언 선생님을 찾았어.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거든. 도서관에서 안토는 옵시디언 선생님을 만나 꽤 의외의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어. 선생님, 악마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눈을 들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어. 옛 책에 악마와 인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셨어. 근데 세키오부츠 같은 마력을 빨아들이는 악마들은 보통 그냥 자기들 마력 충족하려고 그런 거래를 하는 거야. 안토는 그 답변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어. 그럼 세키오부츠가 그냥 그 남자의 마력 때문에 사랑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옵시디언 선생님은 간단하지만 날카로운 답변을 했지.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안토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어. 사랑의 동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 그날 밤 안토는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어. 어둠이 깔리자 안토는 밤의 연인 앞에 앉아 용기 내서 물었어. 너 나랑 있는 게 그냥 내 마력 때문이야. 그 질문에 긴장감이 잠깐 감돌았지. 하지만 밤의 연인은 가볍게 웃으며 눈빛은 반짝였어. 그거 참 웃기네. 안토야, 내가 마력만 필요했다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어. 밖에 널렸잖아.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 밤의 연인은 고개를 숙여 안토에게 입맞춤을 했어. 이번엔 이전과 달리 마력을 빨아들이지 않았어. 그 입맞춤은 단순히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이었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키스해. 밤의 연인이 속삭이며 부끄러워하는 안토의 얼굴을 부드럽게 바라봤어. 그 입맞춤은 마력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피어오른 증거였어. 다음날 아침 학교 한적한 구석에서 옵시디언 선생님은 4학년 여학생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어. 두 사람은 가까이서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할 게 없었어. 달콤한 분위기가 방 안을 감싸며 마치 친한 친구들 사이 대화 같았지. 하지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자 따뜻했던 공기가 사라졌어. 옵시디언 선생님은 소매에서 주사기를 조용히 꺼냈고 곧 그 여학생은 의식을 잃었어. 방 안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얼음 덩어리가 여기저기 퍼지며 작은 공간을 꽉 채웠어. 사건이 발견됐을 땐 방 전체가 차가운 땅처럼 변해버렸지. 희생자는 엠마 아벨렌이라는 4학년 여학생이었어. 바이급 마법사였지. 엠마는 얼음 마법을 잘 쓰는 걸로 유명했어. 하지만 분석 결과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 얼음 마법은 엄청난 마력을 소모하는데 바위급인 엠마가 그렇게 두꺼운 얼음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이상한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어. 이미 3건이나 비슷한 일이 학원에서 일어났거든. 아무도 명확한 해답을 못 찾았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학원 하늘 위에 떠돌고 있었어. 그 와중에 안토는 마령 보고서 작성에 바빴어. 그는 밤에 연인에 대한 키 신체 사이즈부터 특징 활동 취미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지. 단순 과제였는데도 밤에 연인의 몸매를 재는 건 안토에게 꽤 민망했어. 그는 침착하려 애쓰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게 임무 완수에 집중했어. 한편 릴리아와 크리스는 몰래 안토를 감시하고 있었지. 그들은 안토가 밤에 연인과 수상한 짓을 하는 거라 의심하며 어떤 상황이든 현장을 잡으려 결심했어. 릴리아의 마령은 안토 행동을 꼼꼼히 감시하며 발생한 일들을 주인에게 보고했어.
소식을 들은 릴리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안토를 폭로하기로 했지.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투명약을 써서 몰래 안토 방에 침입하기로 결심했어. 긴장감 최고조 릴리아는 자신만만하게 2학년인 안토로를 현장에서 잡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몰래 들어가 보니 상황은 그녀가 상상한 것과 달랐어. 안토는 이미 보고서를 마쳤고 모든 게 평범해 보였거든. 그날 오후 안토와 밤의 연인은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갔어. 두 사람은 과일, 채소, 요리, 재료가 가득한 작은 활기찬 시장에 멈춰 섰지. 밤의 연인은 반짝이는 눈으로 금세 달콤한 간식 가판대에 마음이 끌렸어. 그녀는 알록달록한 케이크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침을 삼키고 안토에게 사탕 좀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 안토는 지갑을 슬쩍 보니 저녁 재료 살 돈만 겨우 남아 있었어. 그는 고민하며 찡그렸고 밤의 연인을 거절하기 힘들었지만 돈도 아껴야 했지. 망설이는 그를 본 밤의 연인은 마치 심심한 아이처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 모습을 본 안토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그는 농담처럼 몸을 숙여 그럼 오늘 밤 설거지랑 청소 다 해야겠다 라고 물었지. 밤의 연인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토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했어. 단지 달콤한 거 먹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안토는 그런 조건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그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기로 했어.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았던 밤의 연인은 벌떡 일어나 안토를 꼭 껴안았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깊고 감정 가득한 키스를 안토에게 선사해 완전히 놀라게 했지.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 장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었어. 몇몇은 호기심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안토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밤의 연인한테 공개적으로 키스받는지 부러워했지. 두 사람이 달콤한 순간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급하게 목소리를 냈어. 너가 뒤돌아보니 릭의 동생이 다가오고 있었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형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지. 크리스 쪽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어. 그녀는 마치 어떤 어둠의 힘에 조종당하는 듯한 릭에게서 연속으로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었어. 릭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공격했어. 크리스가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분노에 휩싸인 릭 앞에선 힘이 부족해 보였어. 모든 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안토 일행이 때맞춰 나타났지. 안토는 즉시 릭에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음을 감지했어. 정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수까지도 영향을 받은 상태였어. 릭이 마수를 소환했을 때 평소와 달리 잔인하고 광기 어린 모습이 드러났지. 주변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위험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 가장 긴장되는 순간 멀리서 한 소녀가 나타났어. 그녀의 발걸음은 민첩했지만 동시에 침착하고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녀는 바로 옥티시아 학원의 학생회장 엘레나 킴벌라이트였어. 망설임 없이 판결의 검을 뽑아 단 한 번의 배기로 공룡형 마술을 순식간에 처단했지. 어둠의 힘은 즉시 사라지고 릭은 다시 정신을 되찾았어. 그는 힘이 완전히 빠진 채 바닥에 쓰러졌지 방금 있었던 일들 때문에 완전 고갈된 상태였어. 멀리서 본 요우가 엘레나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 베크가 이상한 힘에 지배당한 광경이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거든. 그 느낌은 아주 익숙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힘 같은 기분이었어. 경기가 끝난 후 엘레나는 봄요에게 다가갔어. 학생회장의 엄중한 눈빛에는 의심이 분명히 묻어 있었지. 그녀가 방금 릭이 쓴 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냐고 묻는 거야. 봄요의 대답은 아니었어. 안토와 릴리아가 대화하던 중 봄요우가 갑자기 안토를 향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잠시 방에 가서 쉬겠다고 말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라 안토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 봄요가 떠난 후 방 안엔 잠깐 침묵이 감돌았어. 릴리아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바로 행동에 나섰어. 그녀는 안토를 끌어당기며 다급한 목소리로 방으로 따라오라고 했지. 산책 중이던 봄요우는 뜻밖의 오브시디언 선생님과 마주쳤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손가락을 겨누며 그가 한 짓이 맞냐고 추궁했지. 대담한 질문에 오브시디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죄인 척하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했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 봄요우는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 왔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천한 냄새를 느꼈거든. 이건 그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였어. 보르며 차가운 눈빛과 경멸 섞인 목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내 더러운 냄새는 오래전부터 맡아왔어. 그녀는 옵시디언이 다른 학생들에게 행한 나쁜 짓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보르며의 경멸은 더 분명해졌고 그녀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어조로 말했다. 네가 비범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보르며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칼날처럼 예리해졌다. 그리고 덧붙였다. 네가 안토에게 손대면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그 무거운 협박은 되돌릴 수 없는 판결처럼 울려 퍼져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보르며가 방심한 틈을 타 오브시디언은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했다. 즉시 보르며는 몸 안에서 변화를 느꼈지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다. 한편 안토의 손에 새겨진 계약의 문장이 갑자기 빛나며 어두운 마력이 뿜어져 나와 하늘이 갑자기 암흑에 잠겼다. 엘레나는 멀리서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즉시 보르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거대한 마도사가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초조한 시간 속에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보르며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날개와 분노로 타오르는 눈을 가진 악마 여신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온 잠재력, 그리고 지금 깨어난 힘이었다. 광기에 휩싸인 보르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오브시디언은 재빨리 강력한 마법으로 철사 사슬을 만들어 그녀를 꽉 묶었다. 사슬의 힘은 보르며를 꼼짝 못하게 했고 몸은 족쇄에 묶인 듯 답답하고 숨막힐 듯 했다. 그때 안토와 릴리아가 급히 달려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오브시디언이 보르며에게 주입한 액체가 평범한 게 아니라 오브시디언이 직접 만든 정신교란 약임을 깨달았다. 이제 오브시디언은 더 이상 숨길 게 없었다.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최근 학생들이 미쳐가는 사건들 뒤에 자신이 있다는 걸 자백했다. 충격에 빠진 안토가 그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 보르며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마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의 영향으로 완전히 통제를 잃고 본능에만 따르고 있었다. 마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고통과 피로에 안토는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보르며 곁에 서서 그녀가 혼란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갑자기 보르며가 마력을 폭발시키며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오브시디언을 직접 공격하려 달려들었다. 그 순간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고 보르며의 힘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보르며의 분노를 오브시디언에게 쏟게 내버려 두는 대신 안토가 갑자기 뛰어들어 그 공격을 대신받았다. 보르며와 안토의 충돌은 큰 충격파를 일으키며 주변 공기를 강하게 흔들었다. 안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공포가 없었다. 안토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보르며에게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는 듯했다. 그 광경에 보르며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어둠에 잠식됐던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현실과 악몽 사이에 비오는 호수 속에서 그녀는 안토가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손을 내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를 진짜 자신으로 이끌려는 듯했다. 광란 속에서 안토를 죽인 후 보르며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긴 생명을 빼앗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끔찍한 순간은 그녀의 정신에 칼날처럼 꽂혔고 그녀 안의 모든 광기는 오브시디언 이 모든 일의 배후를 향했다. 보르며의 힘이 폭발했고 통제 불가능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 비극을 일으킨 자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결심했다. 한편 안토는 남은 힘을 짜내 보르며에게 기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과 싸우는 투쟁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안토는 보르며를 꽉 안으며 약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보르며, 그들을 죽이지 마. 안토의 말은 공간을 가득 메우며 보르며 안의 모든 분노를 시원한 바람처럼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그녀의 광거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보르며는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고 눈빛은 흐릿하고 길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저지른 잔혹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 보르며에게 이 모든 건 무서운 어둠 속 빈 공간일 뿐이었다. 안토에게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보르며가 정신을 차린 것만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다. 마지막 진심 어린 말을 속삭인 뒤 그는 쓰러졌고 숨결이 곧 끊어졌다. 보르며는 안토가 무기력하게 자신 발밑에 누운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르며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차가운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 행동과 함께 보르며는 자신의 모든 마력을 안토의 몸에 쏟아 넣었다. 따뜻한 황금빛 마력이 넘쳐 흘러 그의 모든 상처를 기적처럼 치유했다. 안토의 생명선이 돌아오고 약한 숨결이 다시 되살아났다. 보르며가 안토를 살리려 애쓰는 사이 오브시디언은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보르며가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을 지켜봤다. 그가 꾸민 모든 음모가 빛 앞에 드러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오브시디언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아. 미친 눈빛으로 오브시디언은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 몸에 바로 주사한다. 이게 바로 그가 만든 약 한때 보묘를 통제불능구로 만든 바로 그 약이다. 이제 그는 직접 그 미친 힘을 경험하려는 거야. 즉시 오브시디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끔찍하게 일그러져 간다. 피부가 팽팽해지고 부풀어 오르며 인간의 모습은 괴기한 존재로 대체된다. 이제 오브시디언은 미친 괴물 일그러진 몸과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분노에 차 보묘를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보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방의 펀치로 그의 괴이한 몸을 산산이 부셔버린다. 이건 보묘의 축소된 형태에서 나온 힘이지만 이 상태에서도 그녀의 능력은 엄청나다. 몸이 부서진 오브시디언은 무거운 껍질을 벗고 재빨리 도망치려 하지만 모든 희망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그가 도망가려던 길은 크리스가 나타나면서 금세 막혀버린다. 말없이 크리스는 마력을 집중해 강력한 빛의 탄환을 죄수에게 직격한다. 오브시디언이 그 공격에 쓰러지자 보묘는 상상 불가한 속도로 돌진해 전력으로 주먹을 날려 그를 땅에 날아가 쓰러뜨린다. 모든 게 끝난 후 안토는 천천히 눈을 뜨며 아직 몸에 생명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자신이 죽음에서 돌아온 이유를 몰라 놀란 그는 보묘에게 묻는다. 네가 날 되살린 거야? 보묘의 대답은 그가 기대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말한다. 그의 심장은 이제 그의 생명으로 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력 덕분이라고. 안토와 보묘의 심장은 연결되어 있다. 사실 그는 살아있지만 뛰고 있는 그 심장은 그의 것이 아니라 보묘 진짜 악마의 심장이다. 이건 무서운 의미를 가진다. 보묘가 죽으면 안토도 죽는다는 거다. 둘은 이제 단순한 감정적 연결을 넘어 생존까지 엮여버렸다. 보묘는 자신이 만든 이런 상황에 깊이 후회하며 자신의 악마 심장을 전부 그에게 넘기기로 한다. 그녀가 죽으면 안토와 함께 죽을 거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방식으로. 패배한 오브시디언은 잡혀 감옥에 갇히고 그의 약을 맞았던 학생들도 서서히 깨어난다. 모든 게 다시 평화로워지는 듯하지만 보묘와 안토 사이에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 그 사건 이후로 보묘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자신의 진짜 모습 강력하고 잔혹한 악마를 안토가 봤다는 걸 알고 그녀는 대화를 피한다. 보묘는 자신이 안토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게 너무 미안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신의 악마 심장으로 안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녀는 끊임없이 그 심장에 악마의 마력을 주입해야 해. 이 과정은 수세기 동안 계속돼야 하지. 그녀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일이 끝나면 그녀는 사라져서 다른 책 속으로 숨어 안토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안토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망설임 없이 안토가 다가와서 갑자기 그녀에게 키스했지만 예전처럼 마력을 빨아들이진 않았어. 그건 마법이나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정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 안토는 단호하게 말했어. 네가 내 마수야. 난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등을 돌려 밖으로 달려갔고 그녀는 멍하니 그 자리에 남았어.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과거의 조언이 떠올랐어. 누군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키스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지.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활짝 붉어졌어. 그날 아침 수업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돼 있었어. 대부분 학생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많은 여자애들이 옵시디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남자애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선생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어. 그건 바로 그녀 보미애가 없기 때문이었지. 평소처럼 공부하려고 오는 대신 남자애들은 요즘 거의 보미애를 보기 위해서만 수업에 왔고 그녀의 매혹적인 존재감에 빠져 있었어. 이제 그녀가 안토 옆에 없으니 반 전체가 동기부여를 잃고 학습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때 보미애가 혼자 강가에 앉아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어. 그때 릴리아가 나타났고 다소 엄숙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보미애도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을 느꼈고 곧바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어. 하지만 릴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보미애가 악마라는 사실이 자신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 릴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보미애가 어떤 종족이냐가 아니라 그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였거든. 사람들이 진짜로 신경 쓰는 건 보미애가 안토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특히 안토가 보미애를 어떻게 느끼는지였어. 릴리아는 보미애가 악마라도 안토가 그녀를 평소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굳게 믿었어. 두 사람 사이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보메이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자 릴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톡 쳐서 정신을 차리게 했어. 정신 차려. 내 감정과 마주해야지. 계속 도망칠 순 없어. 그 가벼운 한 방은 아프진 않았지만 보미애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진짜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그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보미애가 안토와 마주 앉아 드디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어. 자신이 악마라는 점 때문에 안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지. 하지만 안토는 망설임 없이 전부 받아들였어. 그에겐 보메이가 보메이일 뿐 단지 악마나 다른 생물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겉모습이나 힘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모습을 사랑했어. 그 말을 듣고 안심한 보메이에게 안토는 길에서 사온 작은 선물 달콤한 과자를 건넸어. 보메이의 미소는 폭풍 속의 핀 꽃처럼 활짝 피었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했어. 다음날 모든 게 다시 평범해졌지만 뭔가 달랐어. 보메이가 학원 교복을 입고 나타난 거지. 하지만 그 교복은 그녀의 매혹적인 몸매에 비해 약간 꽉 끼어 완벽하게 맞지 않았어.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 풀과 나무가 부서져 흩어지고 황폐해진 땅. 두 강력한 존재가 그들이 만든 파괴의 잔해 앞에 서 있었어. 넓은 지역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만이 살아남았지. 끔찍한 광경 죽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이들은 옵시디언의 동료로 많은 악랄한 자랄한 자들, 수많은 생명을 짓밟으며 어둠의 음모를 꾸몄어. 어떤 마법사가 간신히 살아남아 폐허 속에 숨어 있었어. 그는 유일한 방역 기회가 기습 공격임을 알고 목숨을 걸고 덤졌지.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어. 하지만 순식간에 날카로운 뿔을 가진 거대한 전투마가 나타났어. 그 짐승은 뿔로 힘껏 내리쳐 마법사를 산산조각 내고 피투성이 난장판의 일부로 만들어버렸어. 냉정한 눈빛의 소녀는 이 광경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 그는 운명의 허공이라 불리며 최고급 힘을 가졌던 금계급 마법사였지만 어떤 미스터리한 이유로 그 힘을 잃었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공포를 퍼뜨릴 만한 힘을 지니고 있어. 그 옆에는 침착하면서도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 있었어. 그녀는 전령으로 아직도 금계급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드문 존재야. 그녀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이끄는 거야. 누구도 그녀의 힘을 얕보면 안 돼. 한편 학원에서는 안토가 보미애를 교실로 데려오자 반 전체가 환해졌어.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보메이가 입은 학원 교복이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매력적이었거든. 남학생들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녀의 매력에 심장이 두근거렸어.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 동계급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 지금 해야 할 일은 보메이가 마법사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거야. 수업에 들어가려는 순간 엘레나가 나타났어. 엘레나는 안토를 데려가려고 했어.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이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더 캐내려는 게 목표였지. 그런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막아서 더 깊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 게다가 옵시디언 신문도 무의미해졌어. 그 녀석이 불과 하루 전에 탈옥했거든. 엘레나의 눈빛에 의심이 번뜩였어. 그녀는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안토를 보며 뭔가 숨기는 게 있냐고 물었어. 즉시 제시카는 주저 없이 칼을 안토 목에 겨누어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었지. 긴장감 넘치는 순간 안토는 자신의 심장에 악마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고백했어. 그는 보모가 악마일 수 있지만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지. 이미 일어난 일들은 그녀 잘못이 아니야. 안토는 간절히 부탁했어. 만약 누군가 처벌하려 한다면 보모 대신 자신을 벌해달라고. 처음 그녀를 소환했을 땐 좋은 점수 얻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녀가 모든 것보다 중요해. 이 학교조차도. 누군가 보모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나는 주저 없이 맞서 싸울 거야. 단호한 안토의 말에 엘레나와 시놀로지는 그를 남겨두기로 결정했어. 학교 규칙상 모든 마령은 평등하니까. 하지만 제시카는 그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눈치였어. 엘레나는 필요하면 안토의 목을 베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 화제를 바꿔 엘레나는 안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 학생회 집행부에 들어오고 싶냐고. 보머는 안토에게 학생회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라고 살짝 경고했어. 그녀는 엘레나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 단순한 인간이 아닌 듯한 느낌이었어. 거절하면 제시카의 칼이 너 머리를 날려버릴지도 몰라. 보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 안토는 불안해졌어. 이대로 가면 언젠가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가 오면 보머에게 위험할 거고 자신이 더 강해져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 다음날 아침 안토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완전 난장판이었지.
엘레나와 크리스는 별 신경 안 쓰는 듯 했지만 제시카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어. 남자가 자기 앞에서 홀딱 벗은 모습을 보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그걸 몰랐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제시카가 소리쳤어. 얼굴엔 부끄러움과 화가 뒤섞여 있었지. 엘레나는 모두를 소집해서 전에 자신과 맞섰던 이상한 마법사가 사용한 특별한 마법 재료를 소개했어. 이건 더 큰 아이템의 일부일 뿐인데 전문가들 말로는 마법 은행에 있는 어느 것도 담지 않았다고 해. 황금급 전문가들조차도 해독할 수 없었어. 이 정보로 보아 이번 적은 백금급 존재일 가능성이 커. 한편 옵시디언의 두 동료가 연구실로 돌아가서 하쿠미아라는 여성을 만나. 그녀는 현재 백금급이며 엘레나가 찾은 조각의 주인이야. 하쿠미아는 악마 부활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보미오와 안토야. 안토는 갑자기 낯선 방에 나타나. 눈앞에 한 여자가 있어. 그녀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안토를 바라보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면서 인류를 위한 목적에 봉사하는 것. 두 번째는 욕심과 이기심의 길을 걷고 자신만을 위한 욕구를 채우는 것. 마지막으로 그녀는 보미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며 안토의 깊은 속마음을 끌어내. 안토는 잠시 멈칫하며 무거운 감정을 느껴. 한편 보미오도 막 깨어나. 그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일찍 자서 건강을 챙기라 조심스레 말해. 실기시험 걱정한다고 책에 파묻힐 필요 없다고. 보미오는 살며시 말하며 몰래 안토의 마력을 빨아들여. 차가운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머리는 가벼워지지만 시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다음날 안토는 오랫동안 봉인된 책을 펼쳐. 꿈속 여자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라. 도대체 누가 그녀를 봉인한 걸까? 그 질문에 안토는 불안해져. 마침내 시험날이 왔고 안토와 친구들은 2학년 시험장으로 들어가.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학교들은 거대한 구체 앞에 빽빽이 모여 있어. 황실군단의 파란스 대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올해의 실기시험에 대해 설명해. 주된 임무는 이 구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그는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했어. 이 구체는 각 학생의 마력량뿐 아니라 질까지 평가할 거야. 모두는 보호막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받게 돼. 안토의 눈이 반짝이며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어. 이건 자신을 증명할 기회야. 학생들이 차례로 큰 구체 앞에 서서 마력 조절 시험을 치르지만 모두 실패해. 누군가는 온 힘을 다해 마령을 소환해 도움을 청하지만 누구도 크리스탈을 기대만큼 빛나게 못해. 실망 섞인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 사람들이 하나둘 실패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긴장돼. 관중석엔 답답함이 감돌고 릴리아가 자신감 넘치게 앞으로 나와. 그녀는 혼란스러운 학생들을 힐끗 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마력 조절은 항상 그녀의 강점이라 이 시험에서 두려움 따윈 없어. 바로 크리스탈 앞에 서자마자 그녀는 마령을 소환해. 몸에서 강렬한 불꽃이 타올라 전부 힘을 구체에 쏟아부어. 불꽃이 거세게 타올라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해.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릴리아는 마력을 완벽하게 제어해. 그녀의 시험은 완벽하게 진행돼 모두의 부러움을 샀어. 옥티기아 학원 학생들도 차례로 실력을 발휘하며 모두 꽤 좋은 성적을 거둬. 모두 안심한 표정으로 차례대로 올라갔다 내려갔어. 하지만 안토가 천천히 크리스탈 쪽으로 걸어가자 기대감이 높아져. 그의 눈빛이 날카롭고 단순히 마력 조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듯해. 안토는 크리스탈 앞에 멈춰서서 서두르지 않고 힘을 쓰지 않아. 대신 깊게 관찰하며 뭔가 깊은 것을 찾으려는 듯해. 릴리아가 아래에서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얘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눈을 떼지 못하며 생각해. 주변 사람들은 왜 바로 시작하지 않고 크리스탈을 검사하는지 수근거리기 시작해. 감독관도 높은 단상에서 안토를 주목해. 그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스쳐 지나가. 안토가 이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마력 전송 경로 해독 시험은 단순히 힘 조절 시험이 아니라 마력 전달의 정교함을 겨루는 문제였던 거야. 각 학생은 에너지 전달 방향이 교묘하게 배치된 시험에서 어려운 선택을 맞닥뜨려야 해. 특히 가장 어려운 마력 전달 지점일수록 점수가 더 높아. 안토 차례가 되자 그는 이걸 바로 알아차리고 크리스탈의 마력을 전달할 준비를 해. 곧 크리스탈이 눈부시게 빛나고 불꽃은 갑자기 하얀 빛으로 변해 눈을 부셔. 보미오가 안토의 손에 속삭여 조금 더 오래 버텨서 모두의 시선을 끌라고. 안토는 힘을 더 쏟아부었지만 갑자기 폭발음이 울려 퍼져. 크리스탈이 금가며 산산조각나 버렸어.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안토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지고 감독관들은 멍하니 바라볼 뿐이야. 원래 크리스탈은 황금급 학생들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는데
2학년인 안토가 부순 건 전례 없던 일이지. 바로 머리를 숙여 연신 사과하며 처벌 안 받길 간절히 바래. 다행히 감독관은 용서하며 안토에게 크리스탈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어. 게다가 안토는 시험을 통과했고 최고 점수를 받는 드문 성과를 거뒀어. 시험 끝나고 우리 팀 다 같이 축하하러 갔어. 같이 앉아 있는데 릴리아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지금까지 실기랑 이론 둘 다 만점 받은 사람이 있었냐고. 찰리는 똑똑한 애라서 답했지.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명만이 3단계 모두 실기랑 이론에서 만점을 받은 적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안토는 야망이 불타올랐지만 살짝 걱정도 됐어. 봉요가 옆에서 조용히 격려했지. 실기 만점은 이미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자기 자신을 넘는 거라고. 그 말이 안토 마음에 불씨를 더 활활 지폈어. 릴리아는 에너지 폭발해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거야. 그걸 보고 다들 그녀의 불타는 투지에 빵 터졌지. 한편 구석에선 금발 녀석이 실기시험에서 안토한테 진 게 아직도 찜찜했어. 그 녀석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운도 계속 따르지 않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지. 불평하려던 찰나 깜짝 작은 키에 날카로운 눈매에 릴리아가 나타났어. 그녀는 한마디도 아끼지 않고 몇 마디 나눈 뒤 바로 공격을 퍼부었어. 한 방에 깔끔하게 맞아서 금발 녀석은 땅에 쓰러졌고 무슨 일인지도 못 알아차렸지. 릴리아는 재빨리 그 녀석의 명찰도 낚아챘어. 다른 곳에선 제시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 플래티넘급 수련생들이 이번 시험에 참가한 걸 보니 불안감이 엄습했거든. 그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평범한 학생 안토가 악마를 소환해서 마수로 삼을 수 있는지. 제시카에겐 이게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로 보였어. 하지만 엘레나는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녀에겐 인간과 악마 주인과 마수의 깊은 유대가 진짜 기적 같은 현상이었어. 엘레나는 그걸 위험이 아니라 널리 알려야 할 마법 같은 걸로 봤지. 심지어 제시카에게 말했어 있잖아. 안토는 진짜 그 악마를 사랑하게 됐어. 이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그 이상 위대한 뭔가야. 시험장으로 돌아오면 안토는 거의 늦을 뻔했지만 다행히 제 시간에 들어갔어. 막자리에 앉자마자 낯선 수험생이 다가와 바로 옆에 앉았지. 그 사람 얼굴은 미스터리하고 낯설어 보여서 안토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 왜냐면 그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 안토가 시험에 집중하는 동안 봉요는 한가롭게 교정 밖을 산책하며 바람도 쐬고 머리도 식혔어. 가는 길에 선생님들 몇 분이 이번 시험 난이도를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지. 잠시 생각하던 봉요는 안토가 요즘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떠올렸어.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제자가 이번 시험에서 크게 고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시험장 안에서 안토는 온 힘을 다해 한 문제씩 집중해서 풀고 있었다. 그는 옆을 바라봤다. 놀랍게도 짝꿍은 시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꿀잠 자고 있었다. 잠시 후 거의 시험을 다 마칠 때쯤 옆에 있던 청년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미친 속도로 시험지를 풀기 시작했다. 5분도 채 안 돼서 그는 모든 답안을 완성했다. 안토가 더 놀란 건 기록적인 속도로 시험을 끝낸 후 그가 안토에게 설명 안 써도 답만 적으면 돼 라며 힌트를 준 것이다. 안토가 반응하기도 전에 감시원이 시험 중 대화 금지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갑자기 한 선생님이 긴장된 얼굴로 들어와 화장실에서 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무겁게 전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시험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당황하는 와중에 옆에 앉아있던 이상한 친구 로라이가 갑자기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소식 좀 늦었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아무도 반응할 틈도 없이 로라이는 허공에서 거대한 성을 소환해냈다. 성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험장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밖에서 봉교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고 강렬한 위험감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다. 시험장 안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감시원들은 즉시 학생들을 보호하려 달려들었지만 한 명은 발사된 창에 의해 한쪽 팔을 잃고 말았다.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체 없이 봉교는 창문 밖에서 날아들었다. 번개 같은 속도로 거대한 마력 구슬을 던져 소란 한가운데에 있는 로라이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로라이는 차갑게 웃으며 손을 살짝 들어 그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며 이건 그냥 장난이라는 듯 여겼다. 그때 멀리서 파란스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상황을 살핀 그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가 아는 바로는 이 소란을 일으킨 자가 천의회 백금급 마법사 로라이라는 것이다.
파란스는 로라이가 금은타오 농 3단계를 모두 만점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공유했고 안토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다. 로라이가 여러 시험을 통과한 데 그치지 않고 학원 내 최강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밖에서는 릴리아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걸 알아챘다. 안토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가 뛰어들려 했지만 선생님들에게 저지됐다. 로릿이 전투를 공식 개시했다. 모두가 전투 태세를 갖추며 분위기는 숨 막히게 긴장했다. 밖에서는 릴리아와 일행이 안토를 돕기 위해 시험장 진입을 시도했다. 끊임없이 저지당하다가 결국 겨우 진입에 성공했지만 릴리아 일행은 계속 헤매며 안토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공간이동 마법에 갇힌 듯 계속 빙빙 돌면서도 전쟁터에 닿지 못했다. 불리한 상황에 몰린 릴리아가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한 듯 했다. 그의 공격은 끊임없이 몰아치며 일행을 압박했고 연속된 공격은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 모두가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격 사이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본교가 틈을 찾아 릴리아의 억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이 때문에 안토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의 힘이 갑자기 폭등해 릴리아를 놀라게 했다. 안토가 쏘아올린 공격은 이전처럼 막무가내가 아니라 힘과 정확도가 담긴 강력한 일격이었다. 그는 가볍게 강력한 마법창을 던져 본교를 위험에서 구했다. 본교는 일어나 놀란 눈으로 갑작스러운 안토의 힘을 바라봤다. 망설임 없이 그는 로릿이 소환한 거대한 성을 공격했다. 한 방 한 방이 요새를 크게 흔들었고 돌벽이 금이 가며 커다란 조각들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안토의 힘은 기대 이상이었고 마치 로릿을 무찌를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토가 마무리 일격을 준비하는 순간 어둠의 기사 한 명이 나타나 그를 붙잡았다. 강력한 기사가 안토를 꽉 붙잡고 로릿 쪽으로 끌고 갔다. 붙잡힌 안토는 굴복하지 않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뭘 하려는 거야? 로릿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간단해. 이 세계를 파괴할 거야, 본교. 그녀는 완벽한 무기이자 그 목적을 위한 노예가 될 거야. 로릿의 말에 안토는 거의 폭발할 듯 분노했다. 본교는 적의 말에 참지 못하고 본래 모습으로 변신해 검은 날개와 고대 악마의 힘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가 로릿과 맞서려 할 때 그는 마법 사슬로 본교를 단단히 묶어 그녀의 힘을 봉인했다. 본교는 절망 속에 포효했지만 로릿의 힘이 워낙 강해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사이 로릿은 계속 승리감에 찬미소를 지었다. 그는 안토에게 다가가 강력한 발길질을 날렸다. 로릿은 미친 듯한 표정과 결의로 안토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한다.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자 갑자기 강력한 빗줄기가 나타나 그 공격을 눈앞에서 막아섰다. 로리스와 안토는 모두 이 상황에 깜짝 놀랐다. 드러난 힘은 수세기 전 악마를 봉인한 고대의 마법서에서 나온 것이었다. 책 속에서 강력한 영혼이 나타나 로리스가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영혼은 바로 악마를 봉인한 자였지만 더 놀라운 건 봉인이 강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악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봉인을 요청한 것이었다. 로리스는 충격과 믿기지 않는 듯 아직 반응도 못한 채 차가운 영혼의 손짓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 악마의 눈이 크게 떠지며 마음속 깊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다. 영혼은 안토를 향해 조용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악마를 구하려면 그녀의 깊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해. 그게 유일한 길이다. 안토는 주저함 없이 영혼을 똑바로 바라보며 불타는 결의의 눈빛으로 말했다. 난 악마만 구하면 돼. 다른 건 신경 안 써. 말이 끝나자 영혼은 안토에게 마법 열쇠를 건넸다. 그 열쇠는 악마의 기억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한편 로리스는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걸 깨닫고 거대한 마력장을 펼쳐 안토를 막으려 했다. 열쇠 사용 전에 멈추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안토는 로리스의 공격이 닿기 전에 재빠르게 악마의 영혼을 해방시켰다. 주변 풍경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안토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느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고대 도시 옥티지아가 눈앞에 펼쳐졌다. 도시는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과 자갈길 맑은 공기로 빛나고 있었지만 현대의 생명체 흔적은 전혀 없었다. 안토 옆에 흰 영혼이 나타나 500년 전 옥티지아는 작은 도시였고 지금처럼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게 세월 속에 잊혀져 버린 듯 했다. 여기가 바로 악마의 기억 세계다. 여기 시간은 외부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악마를 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 기억 속에 갇히게 될 거야. 안토가 그 말을 곱씹는 사이 작은 소녀가 나타났다.
보랏빛 눈이 반짝이고 순수하면서도 외로운 얼굴, 바로 어린 시절의 악마다. 어린 악마는 정말 귀엽고 밝은 아이였다. 자신의 특별한 본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순수한 날들은 그녀가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녀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 자라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혈연은 없었지만 악마에게 수녀와 고아원 아이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그들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 그 시간들이 바로 보미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지. 그때 보미오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엄청난 비밀을 안고 있었어. 사실 그녀는 악마였어. 이 사실을 아는 건 소 혼자뿐이었지. 소는 멀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보미오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 악마의 뿔을 간단한 리본으로 숨겨줬지. 그 리본은 소가 보미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고, 보미오가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아이처럼 살아가게 도와줬어. 여기서 중요한 건 소가 신의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악마인 보미오를 돌봤다는 거야. 그 행동은 경외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순수한 엄마의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 보미오를 키우는 건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선 소의 자비심을 보여줬어. 하지만 보미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가족과 함께한 평화로운 날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지. 마을 사람들은 한때 평범하게 대하던 보미오를 이제는 분노와 두려움 어린 눈빛으로 보았어. 수군거림과 욕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녀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여겼지. 그녀가 악마라는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어. 소와 그녀의 언니 미엘 외에는 아무도 보미오 편에 서지 않았지. 보미오의 본질을 알면서도 미엘은 항상 동생을 지키고 한 번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어.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분노에 맞서 용감히 맞섰고 누군가 보미오를 해치려 할 때마다 즉시 나서서 방어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광란의 군중이 보미오와 그녀의 가족이 머무는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 소는 보미오를 달래면서도 아이들을 꼭 안아 외부 세상의 증오로부터 보호하려 애썼어. 그녀는 군중과 맞서기 위해 밖으로 나서기로 결심하고 말로 상황을 진정시키고 보미오가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설명하려 했지. 한편 미엘은 간절히 보미오에게 도망치라고 부탁했어. 미엘은 자신과 소 그리고 다른 동생들이 군중을 막는 동안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말했지. 아마도 그 순간이 보미오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일 거야.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까. 보미오는 교회를 떠나 깊은 숲 쪽으로 전력 질주했어.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 달릴 때마다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준 가족 생각에 온몸이 아팠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어. 가슴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보미오를 덮쳤어. 그녀는 돌아섰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지. 교회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며 비극을 막으려 했지만 끔찍한 광경이 그녀를 맞이했어.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건 잿더미와 죽음의 정적뿐이었어. 따뜻한 웃음소리도 소의 다정한 말도 미엘의 굳건한 보호도 더는 없었지. 그녀를 사랑하고 받아들였던 유일한 가족 모두가 이 세상에 없었어. 보미오는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지. 가장 사랑했던 4명 소와 세 동생이 마을 한가운데 나무에 목매달려 있었어. 그들의 끊긴 울음소리와 죽기 전 절박한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지. 쇠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다정한 사랑의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보미오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겨줬어.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냈어.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들이닥쳤지. 악랄한 저주가 쏟아졌어. 그들은 그녀를 악마라 부르며 악마를 품은 가족은 죽어 마땅하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린 어린 외침에 보미오 안의 악마가 깨어났어.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지. 파괴의 힘이 그녀를 감쌌고 그 순간 보미오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어. 분노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순식간에 모든 걸 폐허로 만들었어. 경로가 사그라들자 옥타비아 마을엔 잿더미와 소름 끼치는 침묵만 남았어. 집도 거리도 마을 사람들의 목숨도 그녀의 무서운 힘 앞에 모두 사라졌지. 이 기억의 세계에서 안토는 보미오에게 닥친 모든 비극을 목격했어. 그는 그녀 마음속에 깃든 아픔과 갈등을 느꼈지. 그녀가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고통을 말이야. 망설임 없이 안토는 다가가 보미오를 꼭 안아주며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했어. 그녀는 그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어. 모두를 죽였다고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미움받고 괴물이라 불릴까 두려웠거든. 악마의 힘이 있어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안토는 부드럽게 말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소아 언니들은 절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들이 보미오의 진짜 정체를 알면서도 그녀를 괴물이 아닌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존재로 여겼다고. 안토의 진심 어린 위로는 보미오 마음속 고통을 조금이나마 녹였어.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두 사람은 입맞춤을 나눈 뒤 봉인된 쇠사슬이 즉시 부서졌어.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다. 라이로라이는 안토와 보머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고 믿었던 고급 마법을 깨뜨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분노로 빛나는 눈을 한 라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비꼬는 미소를 띄었다. 부서진 성의 자네들을 소환해 거대한 전사기사의 갑옷으로 변형시켰다. 그는 보머를 계속 비웃으며 그녀가 엄청난 힘을 지닌 악마라 이 세상을 단숨에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약한 인간인 안토를 따라다니며 애완동물 신세가 되었다고 조롱했다. 라이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안토가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결의로 끊었다. 안토는 보머가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동료라고 단언했다. 그녀의 기억취미 그리고 과거의 아픔까지도 자신만이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안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머를 지키고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라이는 비웃으며 조롱하는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라이가 소환한 거대한 기사가 에너지를 충분히 모아 거대한 빛의 구체를 만들어냈다. 망설임 없이 그 구체는 안토와 봄어를 향해 파괴적인 힘을 싣고 날아갔다. 하지만 안토와 봄어는 물러서지 않았다. 둘은 손을 꼭 잡고 힘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결연한 눈빛 속에 안토가 인장을 외워 거대한 얼음 결정체를 만들어냈다. 얼음 덩어리가 날아올라 라이의 에너지 구체를 향해 돌진했다. 충돌은 눈부신 폭발을 일으켰지만 놀랍게도 얼음 결정체가 승리했다. 결정체는 에너지 구체를 깨뜨릴 뿐 아니라 라이가 만든 거대 기사도 꿰뚫고 파괴했다. 예상 밖의 싸움을 목격한 라이는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안토가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 라이조차 놀랐다고 칭찬했다. 바로 그때 라이 몸 주변에 신비한 보라색 에너지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손을 하늘로 들어 필살기를 준비했다. 갑자기 위 공간에서 신비로운 문이 나타났다. 한 여성이 걸어 나왔는데 바로 백금급 강력한 마법사 하쿠미아였다. 하쿠미아는 놀라거나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라이에게 시간 끝났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자. 안토는 첫눈에 하쿠미아의 엄청난 힘을 직감했다. 그는 이 여성이 확실히 백금급 마법사라고 생각했다. 라이는 즉시 손을 내리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며 떠나기로 동의했다. 떠나기 전 안토는 큰 소리로 라이에게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물었다. 라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짓고 눈에는 약간의 수수께끼 같은 빛이 반짝였다. 나도 몰랐다 하지만 다음번엔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가 살짝 웃으며 하쿠미아와 함께 공간의 문으로 들어갔다. 안토가 쫓아가려 했지만 보머가 재빨리 막았다. 그 후 안토와 보머는 그들을 도운 신비한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안토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다. 보머 곁에 있으면서 그녀를 꼭 지키라고. 안토는 잠시 멍해지며 그 조언 속 신성함을 깊이 느꼈다. 그는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보머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약속에 보머는 감동했다. 그녀의 눈은 완전한 신뢰로 안토를 따뜻하게 바라봤다. 흰 영혼은 안토의 결의에 미소 지었다. 사라지기 전 그 영혼은 마지막 속삭임을 전했다. 그리고는 봉인 주문을 걸어 주변의 가상 공간이 서서히 무너졌다. 풍경은 점차 원래대로 돌아왔다. 가상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자 안토는 발밑에 이상한 곳에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책은 이전에 보머를 봉인했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책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보머에게 건넸다. 안토의 손에서 책을 받은 보머는 그것을 꼭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이며 흰 영혼 파티마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릴리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안토에게 달려가 꼭 안아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했다.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었다. 이때 안토는 제시카의 끊임없는 분노를 견뎌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으며 손은 강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안토는 몸을 숙이고 수동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크리스가 등장했다.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몇 차례 발차기를 추가해 싸움의 안전을 보강했다. 두 사람은 차례로 안토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한 대 한 대가 안토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크리스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가 넘친다고? 나도 적응 못했는데 실전은 정말 압도적으로 약하다며. 그 빡센 훈련 후 온몸이 쑤셨지만 안토는 크리스와 제시카의 도움으로 더 강해지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두 사람은 조금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시카가 왜 더 강해지고 싶냐고 물었다. 현재 힘으로도 충분히 강한데 말이다. 안토는 망설임 없이 솔직하고 단호하게 답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려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내 힘으로는 그걸 못해. 그래서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에 제시카와 크리스가 다소 놀랐지만 안토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요청을 묵묵히 수락했다. 그날 밤 보모와 안토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감성 가득한 대화를 시작했다. 보모는 부드럽게 안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고마워 안토.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안토는 학교에 갔다. 학생회 회의실에 들어가자 모두가 이미 모여 있었다. 중요한 회의를 준비 중이었다. 엘레나는 진지한 얼굴로 최근 사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과 학생회가 학교 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에 관해서였다. 엘레나는 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각자의 견해를 나누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안토 차례가 되자 엘레나는 그를 바라보며 직접 물었다. 안토 계속 참여할 생각이 있니? 앞으로 상대할 적들은 플래티넘급 실력자일 수도 있어. 그들과 싸울 자신 있니? 안토는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답했다. 나는 보모의 주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울 결심이야.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도. 회의 밖에서는 릴리아와 다른 학생들이 동급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마크는 이론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도 했다. 모두가 웃고 즐기고 있었지만 갑자기 릴리아는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안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알아챘다. 한편 학교 운동장의 한 구석에서 안토와 보머는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